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혹은 나 자신이 요양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 간병비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2026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정책을 모르면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것이고 정책을 알면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벌거나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도 돈을 아끼면서 훨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모든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르신이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한국말로 살아오신 어르신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표정으로만 호소하시는 모습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왜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났는지 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요양 현장의 급여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단순히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판이 뒤집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당 1,320원입니다. 이걸 한 달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기본급만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 처우 개선비가 더해지면 시설 근무자도 기본 25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한 시설에서 3년을 버텨야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년만 일해도 매달 5만 원이 추가됩니다. 3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8만 원, 7년 이상이면 10만 원이 매달 더해집니다. 딱 1년만 버텨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경력의 교육만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매달 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예전에는 큰 요양원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동네 주야간보호센터까지 확대됩니다. 기본급 250만 원, 선임수당 15만 원, 근속수당 8만 원. 이렇게 되면 273만 원이 됩니다. 예전 200만 원 받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도 요양 현장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월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과장 아닌가요? 네, 그동안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한 가지 변화가 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간병비였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서 돌봐야 하는 간병인을 보호자가 전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힘들고 간병인도 24시간 매여 있어야 하는 아주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간병비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양병원이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요양보호사를 대거 채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되는 급여 수준이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선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8시간 상교대 근무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전문적으로 돌보고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업무 강도는 줄어드는데 급여는 2배 가까이 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력 15년 이상인 선임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급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이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혜택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보다 평생 사신 집에서 지내실 때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문 요양을 더 쓰고 싶어도 나라에서 정해준 한도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3시간만 사용해도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자식들이 몸으로 때우거나 사비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월 한도액이 251만 2,9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매달 20만 원 넘게 나라에서 더 써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2등급 어르신도 233만 1,2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제는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방문 요양을 받고 주말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녀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 가실 때마다 회사에 눈치 보며 연차 쓰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보호해드리고 약 처방을 받고 집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녀들은 생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받는 돌봄 한도가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우리 부모님을 모시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도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가족 보는 건데 나라에서 얼마나 주겠어. 그런데 2026년 기준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족 요양은 보통 하루 60분 또는 90분을 인정받습니다. 먼저 60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약 25,000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이걸 한 달 20일 인정받으면 약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께서 치매가 있으시거나 상태가 더 중하셔서 90분을 인정받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약 29,700원 정도를 받게 되고 이걸 한 달 30일 인정받으면 거의 9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하나 따고 하루 1시간 반만 전문적으로 돌본다고 인정받으면 나라에서 매달 90만 원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부모님 병원비에 보태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생활비에 보태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매 케어 지식을 갖춘 가족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격증만 따고 멈추지 마시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문 교육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인정시간과 급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늘어나면 내가 내야 하는 돈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15%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도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3만 원 정도 더 내면 나라에서 20만 원이 넘는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만 원으로 20만 원의 돌봄을 사는 셈입니다.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요양 현장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급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한국인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 요양으로도 90만 원, 요양병원으로 가면 500만 원까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어르신 곁을 지켜야 진짜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챙기라는 거지? 맞습니다. 제도가 좋아지는 것과 그 제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지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요구해야 비로소 내 권리가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요구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한도액이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서비스 시간을 그만큼 늘려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예전 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센터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해입니다. 나라에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시간을 그냥 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3시간 받던 분은 4시간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셔야 하고 주중에만 이용하던 분은 주말 이용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혈압, 혈당, 약 복용 관리까지 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병원 동행 서비스도 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병원 동행도 가능한지, 우리 부모님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안내받지 못하고 묻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년부터는 1년에 12날 동안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전문시설에 잠시 맡기고 보호자가 쉬는 제도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어르신 돌봄의 질도 무너집니다. 보호자의 마음 건강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집에서 받는 한도를 이렇게까지 올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양원보다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르신에게 훨씬 좋다는 걸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요양원이 아니라 집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껴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써야 할 때는 충분히 써야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바뀌고 요양병원의 구조가 바뀌고 집에서 받는 돌봄 한도가 늘어나고 가족 요양으로도 큰 수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먼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급여가 너무 적어서 그만두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이 다시 돌아올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입니다. 이 교육만 이수해도 매달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건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금이 1년으로 줄어든 것도 큰 기회입니다. 예전에는 3년을 버텨야 했지만 이제는 딱 1년만 근무해도 매달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요양병원에서는 경력 있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서로 모셔가려고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 3교대, 높은 급여. 이 구조는 분명히 큰 흐름이 됩니다.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력을 유지하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센터에 전화해서 늘어난 한도만큼 시간도 늘리고 방문간호와 병원 동행도 추가하고 단기보호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미루면 손해입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내 부모님을 돌보며 한 달에 9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돌보며 전문적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치매 교육까지 이수하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연결됩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변화는 단순히 급여가 오르고 한도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은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센터에 전화하시고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알아보시고 부모님 서비스를 점검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가정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